안녕하세요. 저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라고 합니다. 40분 동안 너무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요. 저도 들으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해 주시는 동안에 예. 좀 질문이 여러 개 들어와서 예, 제가 예. 대신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예. 이 취준생님 질문인데 일단 저도 청심환을 먹어봤어요. 네. 근데 효과가 그렇게 없더라고요.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는데 네.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마인드적인 측면과 두 번째는 이제 실행과 관련된 부분인데 마인드적인 측면은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뭔가 내가 거기서 평가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보니까 뭔가 이 자리에서 내가 말 조금만 실수를 해도 내가 굉장히 좀 뭐랄까 탈락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대다수의 지원자들이 한 20-30% 정도의 부정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실수를 한다고 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우리 지원자들은 한 번 실수하면 거기서 이제 멘탈이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주의했으면 좋겠고 좀 더 앞에 있는 평가자가 약간 그 동네 아저씨 사실 뭐 그 면접관님들 해봤자 뭐 사우나 가면 항상 뭐 바나나 우유 챙겨 먹고 약간 그런 아저씨들인데 너무 그걸 정말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대화하는 약간 그런 거를 좀 요구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친구가 긴장한다라는 건 결국 그 환경 자체가 긴장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좋은 방법은 실행을 통해 가지고 그와 유사한 환경에 많이 처해 보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방송을 뭐 5년 전부터 해서 뭐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처음도 굉장히 긴장되고 물론 지금도 긴장이 되지만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면접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네. 뭐 중소기업이 됐든 강소기업이 됐든 관련된 기업에 많이 지원을 하다 보면 면접 기회를 얻을 수는 있잖아요. 내가 그 기업에 가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그런 면접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그런 환경에 많이 처해보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면접관들이 나한테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는구나. 그런 걸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역량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내일 면접자님이 질문 주셨는데 정말 이분은 내일 지원한 회사 대표와 1대1로 면접을 하신대요. 최종 면접이겠죠. 근데 어떤 태도로 면접에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을 정도 안전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그 두 가지를 다 보여주면 참 좋은데 쉽지 않잖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되게 컨텐츠는 되게 간절해 보이는데 표현은 되게 당당한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구직자들이.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 이럴 때 있잖아요. 제가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싶어요. 내용이 되게 안 좋은 내용인데 네. 이걸 또 굉장히 막 윽박 지르면서 해버리면 그게 너무 이게 좀 안 좋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컨텐츠는 안 좋지만 대할 때는 굉장히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안 좋게 느껴지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내일 1대1 면접을 본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면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굉장히 형식적인 게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면접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딱딱하게 뭐 1분 자기소개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기보다도 네. 굉장히 뭐 긴장도 풀어줄 수 있고 와서 되게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암기한 걸 얘기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잘 들으려고 하시고 약간 집안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 얘기 잘 듣고 거기에 말씀을 좀 하는 약간 그런 식의 태도만 취해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무 면접자님이 주신 질문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좋은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전제 조건은 네. 대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A 기업에 지원하는데 그 A 기업 오너께서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런 건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내가 봤을 때 직무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업무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어떤 대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단 요거는 톤이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겸손함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돼야 됩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해당 회사의 그 현황을 좀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현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하다. 다만 그래도 외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아주셔야 돼요. 다나가님이 주신 질문인데 저도 이 질문 예전에 한 10년 전에 예. 면접에서 굉장히 당했던 기억이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평가자가 약간 그래도 우리 지원자를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면접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근데
뭔가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한테도 내가 뭔가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네. 내가 더 이상 할 질문은 없고 야 네가 이제 나를 좀 설득을 해봐라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면접 초기보다는 면접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질문들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가급적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얘기하기보다도 네. 약간 물론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센스를 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냐면 면접관님께서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질문을 주셨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주지 못한 거라 생각을 한다. 그만큼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최소한 말귀는 알아듣고 센스는 있다. 그래서 평가자 혹은 상사께서 궁금해하고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 주는 것도 분명히 또 면접관이 그런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 면접님이 주신 질문인데 예. 이분은 또 내일 모레 면접을 보시나 봐요. 예, 일단은 개인별로 봤을 때 질문을 많이 받아봤자 뭐 3개 정도라고 보여져요. 네. 아마 공통 질문 2개, 그 다음에 개인 질문 하나 정도가 아마 그래도 이제 확률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럴 때는 일단은 본인들이 준비한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면접관의 질문을 고지고대로 그 질문에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죠. 평가자가 우리 지원자한테 취미가 뭐냐? 야, 겨우 이거 물어보려고 나한테 지금 최종 면접 보는 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거든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인이 지원한 이 공공기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자기개발과 관련된 곳이다. 네. 예를 들면 그러면 취미가 뭐냐? 예, 저 취미는 뭐 이런 부분인데 평상시 제가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이런 걸 보완해보고자 또 이런 흥미를 좀 갖게 됐습니다. 이게 얘기는 사실은 취미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자기개발 능력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자가 물어보는 질문을 단순하게 표면적인 것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이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역량과 그 다음에 인성적인 부분을 어떻게 그 질문 안에 담아낼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지원자들은 그 표면적인 것만 듣고 제 취미는 뭐 그냥 뭐 등산입니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나는 대체 뭘 위해서 이 면접장에 온 거지? 이렇게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백수이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경제학 전공이고 금융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법학 관련해서 경력이 있으시대요, 짧은. 일단은 가산점까지는 없을 수 있지만 감점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면접 때 공격받을까봐. 너 왜 법학하다가 갑자기 일로 왔을까?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지원자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우리는 아직 진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의 지원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과거에 본인이 노력이 뭐 지원 직무에 100%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 다 의미 있는 공부와 의미 있는 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기재하시고 다만 그 당시에 왜 그런 걸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떤 역량을 또 배워왔는지 그것만 잘 강조하셔도 저는 충분히 나중에 자도서나 면접 단계에서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뭔가 기업들은 이 대학원 예. 혹은 공부하겠다 이런 걸 좀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질문 들어오신 게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배우는 조직 문화를 중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 배움을 중시합니다.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다 배우라고 하지 네. 누가 거기서 배우지 말라고 하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우라는 거는 일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책 본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근데 물론 책도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업무 성과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그 현장의 노하우가 더 쌓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이 역량 개발하는 관점으로 보면 지식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뭐 이 경험적인 부분 다 종합적으로 필요한 건 맞는데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배움을 중시한다고 해서 대학원에 가서 배울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꼭 그거를 드리고 뭐 싶습니다. 신입 면접에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는 맞습니다. 거죠. 뭐 석박사 중에서는 석사 같은 경우에는 뭐 박사와 연계해가지고 좀 더 좀 뭐랄까 좀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특정한 직무들이 있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입사할 때부터 그러한 전형으로 연결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 지원자가 뭐 적극적으로 먼저 대학원 가서 공부하겠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공기업과 사기업을 약간 나누신 것도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업권에 따라서 산업별로도 면접 준비를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일단은 공기업과 사기업은 뭐 NCS의 공기업, 그 다음에 사기업의 과거 역량 중심의 채용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분야는 맞아요. 근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좀 스펙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는 편이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학점을 입력하지 않게 한다든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절대 기재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도 우리 지원자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좀 더 열린 채용이 공기업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산업별로 좀 나눠 본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통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B2B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조선, 화학, 뭐 전기, 전자 이런 쪽은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지식적인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는 부분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별로도 좀 더 그 준비하는 이런 뭐랄까 방향성이 조금씩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 마지막 말을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하냐. 그리고 이제 일단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통해 가지고 내가 탈락하다가 합격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만큼 이미 평가자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그냥 약간 뭐랄까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평가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뒤집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애매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원자들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관이 약간 그 뭐랄까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 지금 시간대가 지금 4시 정도 돼 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5시, 6시 때 면접을 보고 면접관이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내가 막 말을 장황하게 해버리면 면접관 마음속으로 아 이거 눈치도 없는 놈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가지고 좀 더 핵심만 간결하게 얘기하는 방법도 있고 단 공통적인 것은 내가 정말 이 기업에서 입사를 하고 해서 어떤 것들을 이루어서 정말 조직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의지 그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고 다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또 그때는 어떤 거 얘기해 주실 거죠? 그때는 뭐 이제 PT 면접이랑 그다음에 토론 토의 면접과 관련해서 또 제가 이제 뭐 이런 평가 지표라든지 어떻게 그걸 이제 답변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과 이제 또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같이 좀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22일 월요일 오후 3시에 예정돼 있으니까 많이 또 면접 준비해 주시는 분들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